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3주 동안 최근 청구 경향 알아보기 해서 3주간 우리가 보존 파트, 외과 파트, 치주 파트와 관련된 최근에 어떻게 청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대략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주에는 우리가 보존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 강의 때는 경조직과 관련돼서 어떤 청구 요즘의 패턴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2차시 강의에는 근관치료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말쯤에 어느 신문, 치과신문에서 발표한 건데, 최근 인터넷 치과신문 조회 탑 20이라고 해서 그 중에 이제 1위에 랭킹 1위에 차지하는 게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기준 개선이라는 게 최고로 많이 조회를 했던 항목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아직까지도 우리가 보험 청구에 대해서는 많은 병원에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열기가 식지가 않고 가져주는 파트인 것 같아요. 더더구나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여러 이제 젊으신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을 모르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다들 마음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보험 청구를 할 때 그만큼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조금 집중을 하셔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요즘에는 손해보지 않는 차팅이라고 해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보험 청구를 할 때는 이 차트는 정말 아무리 매번 계속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없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번 주에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우리가 뭐 심사 사후 관리라든지 혹은 자율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기본 베이스가 차트 기록,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차트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또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 인식을 하시고요. 일단 보통 처치하고 응급근간 처치를 좀 구분이 필요한데, 사실 현장에서 보면 이 보통 처치와 응급근간 처치를 사실은 거의 응급근간 처치는 청구를 좀 많이 안 하고 있는 게 진짜 현재 실정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차트의 기록이 근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보통 처치에 들어가는 항목인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차트에 이렇게 분류가 돼서 조금 나와 있다라고 하면 주소, 환자의 주소가 정말 아파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이렇게 CC가 되어 있거나 혹은 더불어서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진단명을 내려주시면 사실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급성 상병으로 당연히 환자가 밤새 아파서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당연히 급성 상병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응급근간 처치로 우리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응급근간 처치로 들어가게 되면 가격이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보통 처치와 응급근간 처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차트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실제 정말 청구를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환자가 밤새 아파서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잠을 못 잤다라고 하고 병원문 열자마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주소가 어떻게 적혀져 있는지 혹은 원장님이 진단을 어떻게 내려져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보통 처치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응급근간 처치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차이를 알고 계셔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청구가 들어갈 때는 보통 처치는 대부분 이렇게 세팅이 비가역 치수염이나 뭐 오식 상병으로 들어가게끔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했듯이 응급근간 처치는 급성 상황이니만큼 상병도 반드시 급성 상병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K04.4라는 그러니까 치수 기원의 급성 근당성 치주염으로 반드시 이게 상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병이 치수염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심평원에서 조정이 돼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급근간 처치를 할 때는 상병에 좀 신경을 써서 제대로 청구를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만 좀 참고하시고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최근에 원장님들이 이제 여러 원장님들도 강의를 많이 하시고 지역에서 원장님들
또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스터디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경향이 좀 많아지는 것들을 좀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직업가민 처치 항목이 예전에 비해서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많이 아마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혹시나 나중에 심평원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진료비가 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차트에 우리가 환자의 주소 해서 집 주소가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취컴플레인에서 환자가 치아가 시려요, 아니면 양치질할 때 시려요, 뭐 찬물 먹을 때 시려요, 뭐 이렇게 하는 주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환자의 그런 주소 적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한 재료나 장비 이런 것들 꼼꼼하게 기록에 남기셔야 하십니다. 그래서 차트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엑스레이 찍었고 콜드의 반응을 우리가 보였고, 그 다음에 실제 치료는 SE 본드를 사용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전자 차트를 이용해서 차트 기록하는 병원인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쵸?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환자의 주소, 치컴플레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우리가 치컴플레인을 하나 더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왼쪽 뭐가 시려요, 찬물 들어갈 때는 더 시큰해요, 이런 주소가 있게 되면은 크게 청구를 했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차트 기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최근에 우리가 직업가민 처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직업가민 처치, 가와 직업가민 처치 나가 있다라는 거는 아마 다 조금 청구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가로 우리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약물 도포해주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브러쉬 사용해서 그냥 톡톡톡 발라주는 그렇게 치료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나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상아질 접착제라고 해서 SE 본드, 그러니까 본딩 처리를 해서 라이트 큐어링이 들어가는 고 직업가민 처치를 하거나, 혹은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나오는 키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레이저 치료를 사용해서 직업가민 치료를 했다라든지, 그렇게 직업가민 치료가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직업가민 처치 나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드시 나로 산정을 할 때는 이 장비는 반드시 식약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심평원에 장비 신고가 되어 있어야지만 차후에 청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선행은 먼저 우리가 청구하기 전에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건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비 신고는 심평원에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격을 보게 되면, 직업가민 처치 가는 일주일에 뭐 여러 번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2, 3일 간격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직업가민 처치 나는 6개월 안에는 다시 할 수가 없다라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업가민 처치는 하루에 6치 정도가 청구가 가능하죠. 그런데 직업가민 처치 나로 하는 경우에도 개수로 세면 치아 개수로 따지면 이제 6개가 될 건데, 이 6개가 무조건 다 100%씩 청구가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직업가민 처치 가로 산정을 했을 때는 우리가 6개에서 횟수가 6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직업가민 처치 나로 했을 때는 한 치아만 100%로 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부터는 우리가 20%씩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최대 다 하면 200%까지만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횟수로 따지면 2가 아마 직업가민 처치 나로 청구할 때 맥시멈 할 수 있는 게 횟수 2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어떤 게 더 좋은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산정 불가한 거는, 기본적으로 직업가민 처치는 치아가 시려요 해서 이 시린 목적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만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치료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우리가 하실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치 치료하면서 베이스로 해주신다라든지, 혹은 인레이나 크라운 하기 전에 시리다라고 해서 SE 본드 밑에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충치 치료 혹은 보철 치료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청구가 두 가지는 다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하고요. 주된 이제 보철 치료로만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예전에는 뭐 같이 진행이 됐었지만 치석 제거하고 나서 혹은 치주 치료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좀 시리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환자의 좀 시린 증상이 내가 이거 스케일링을 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을까봐 좀 해주시거나 혹은 시리다고 해서 그날 바로 우리가 지각감인 처치를 하게 되면 이때는 주된 치료인 치석 제거, 치주 치료만 청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마 산정 기준의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청구를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좀 수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각감인 처치 가로 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개당 이제 1,150원으로 우리가 책정이 되어 있고 지각감인 처치 나로 산정을 할 때는 2,780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각감인 처치가 나가 예전에는 없었다가 이렇게 새롭게 생겼었죠. 그래서 10몇 년 정도 아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각감인 처치 나가 생겼을 때 이 비용이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게 아니라 5배 정도의 차이가 났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10몇 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지각감인 처치 나라는 거를 우리가 심평원에서 조사를 했을 때 그 정도의 가격을 줘서 할 만큼의 치료 효과가 없다라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상대가치 점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는 2,780원이라는 금액을 받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구 화면에서 좀 보게 되면 지각감인 처치 가로 산정을 했을 때 이제 왼쪽에 보면 4개 치아를 우리가 한 경우를 예를 들면 그러니까 3개 치아까지는 우리가 지각감인 처치 나 항목이 좀 더 비쌉니다. 그런데 4개 치아부터는 가 항목이 이제 더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4,600원 4개 치아를 하게 되면 그리고 지각감인 처치 나로 했을 때는 이제 한 치아는 100%로 되고 두 번째 치아부터는 20%씩만 우리가 금액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4개 치아를 하게 되면 횟수로는 1.6이라는 이런 횟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따져보게 되면 뭐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4,600원과 그 다음 나 항목을 했을 때는 4,448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얘는 6개월 안에는 다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가로 산정을 했을 때는 일주일 간격으로도 혹은 2, 3일 간격으로 한 번씩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청구를 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각각의 정말 필요해서 한 경우라고 하면 이제 가로 하든지 나로 하든지 그 상황에 맞춰서 청구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요즘에 늘어난 게 요 교합 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교합 조정이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굉장히 사실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합 조정은 뜻이 교합 조정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반드시 교합을 조정했다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합지를 사용했다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트 기록에 대부분은 우리가 교합지를 사용해서 기록했다라는 거를 많이들 차팅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근데 교합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교합을 맞췄다라는 걸 반드시 차트에 기록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에 뭐 산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4개 치아까지 우리가 일치당으로 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주 치료와 같이 할 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2차성 외상 교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주를 좀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교합 조정을 치주 치료할 때 어느 정도는 좀 하고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 염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잇몸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이제 더 압력을 받게 되면 우리가 치주골이 더 무너져 내리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압력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 외상성 우리가 교합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진행을 하면 각각 요때는 100% 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합지를 사용해서 했다라는 거 그리고 환자가 어떻게 불편하다라고 하는 아까 치컴플레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치컴플레인 반드시 차트에 기록을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합 조정하고 뭐 교합지 사용했다라고 해서 그거는 잘 기록을 해줬지만 저 조금 아이고 머리로 가버렸네요. 조금 더 이렇게 잘 안 씹힌다라든지 혹은 뭔가 치받는 기분이라든지 뭐 솟구쳐 있는 기분이 든다라든지 그런 멘트에 치컴플레인이 있어주면 좀 더 완벽한 차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합 조정을 요즘에 최근에 많이 하시는 병원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부분 신경을 쓰시고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충전과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충전은 뭐 청구를 기존부터 쭉 해왔던 분들이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원체 요즘에는 프로그램에서 세팅이 잘 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충전을 뭐 즉일 충전이든 아니면 전처치를 하고 나서 하는 충전이든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을 할 때 차트에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거는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그 재료에 대한 걸 반드시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면수는 한글로 일면 이면이 아니라 반드시 영문의 글자를 따서 어느 부위에 했다. 뭐 영문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협측이라든지 아니면 근신면이라든지 뭐 원신면이라든지 교환면이라든지 어느 부위를 알 수 있는 한글로 적어주시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뭐 그렇게 다 한글로 적는 것보다는 MO나 MOD, DO 이런 식으로 약자로 적는 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영문의 첫 글자를 따서 적어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 캡슐형 재료를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캡슐형을 몇 개를 썼는지를 꼭 기록에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캡슐형 재료를 뭐 보통은 하나 이상 쓰기가 사실은 흔치는 않으실 것 같기는 하지만 두 개를 썼다라고 하면 두 개를 쓰시고 청구는 가능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료를 몇 개 썼다라는 거를 반드시 꼭 기록에 남겨주셔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오는 이런 양쪽의 인접면을 뭐 근신면이나 혹은 원신면을 걸쳐서 우리가 와동 형성이 들어가서 충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방습을 뭐 들어가서 우리가 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부가적인 방습에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술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양쪽의 인접면을 걸쳐서 들어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다 사면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차트의 기록이 이렇게 양쪽 인접면을 걸쳐서 우리가 어떤 충치와 관련된 치료를 보험이 되는 재료로 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우리가 사면으로 청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캡슐형인 경우에는 우리가 재료 신고가 들어갈 때 보통 하나 사면 50개가 이렇게 박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캡슐형을 사서 병원에서 재료 신고하고 쓰시는 경우에는 개수가 조금 어느 정도는 체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재료 신고도 좀 신경을 써서 맞게끔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좀 많이 하는 게 예전에 비해서 뭐 충전을 하고 나면 예전에는 사실 이 연마 비용이 뭐 얼마나 하겠어 라고 하고 이제 많이들 하지 않으셨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한 금액이라도 최대한 손해보지 않고 청구하려고 하는 게 요즘의 청구 경향이기 때문에 이 충전물 연마가 760원이라는 개당 우리가 760원의 가격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하루에 여러 부위를 많이 했을 때 연마를 안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대부분 병원에서 하실 건데 예전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연마라는 차팅에 기록하는 게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을 빼고 청구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연마를 했다고 하고 안 했다고 해서 차이를 보면 이제 치아가 거의 7개를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5,320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 우리가 연마가 7개 정도가 쌓이게 되면 차이가 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시행을 하는 경우 충전물 연마는 아마 거의 안 하는 병원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사실은 기록이 많이 안 돼서 청구를 못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원장님들은 좀 열심히 스터디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빼놓지 않고 다 청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시지만 예전에 원장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경향이 좀 있으신 게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충전물 연마까지 반드시 차팅을 하시고 그날의 GI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 당일에 연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 청구가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해서 빼먹지 말고 청구까지 마무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최근에 핫한 건 요 임플란트 홀 충전이 조금 많이들 병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청구를 좀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일단 PFM 크라운이든 아니면 비보험 뭐 크라운이든 우리가 비보험을 했던 보험으로 했던 최종 파이널 크라운이 올라가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자연치와 비슷하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받아서 들어가는 거. 그래서 홀도 마찬가지 임플란트 홀을 메꿔놨던 게 탈락이 되거나 혹은 뭐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겨서 우리가 홀을 교체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 홀 충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험되는 재료로 했다라고 하면 대부분 뭐 보험되는 GI 계통을 많이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런 GI 계통의 재료를 사용해서 했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홀 충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홀 충전은 이미 동그랗게 와동 형성이 다 잘 만들어 있어서 부가적으로 하실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즉일 충전료는 받으실 수가 없고요. 충전료 그것도 교환면에만 하기 때문에 일면으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이어서 충전물 연마까지도 다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트에 뭐 이렇게 적혀져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것도 좀 살짝 아쉬운 면이 있죠. 그래서 이 임플란트 홀이 빠졌다. 환자분들이 뭔가 구멍이 났다. 임플란트가 빠졌다라고 또 간혹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 위에 메꿔놨던 게 빠져서 전화를 하시거나 내원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곧 탈락이 됐다라는 거를 좀 적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적어져 있고 우리가 홀 충전을 이렇게 GI로 떼었다라고 하면 일면으로만 청구가 가능하고 직천은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처럼 보는 화면에처럼 T85.6이라는 이런 우식과 관련된 상병이 아니라 보철과 관련된 상병으로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청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상병을 맞춰서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 조금 간혹 바쁘거나 이렇게 되면 상병 조정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이 치아는 전에 임플란트 했던 치아라고 그쵸? 우리가 자료가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조정이 돼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때 프로그램 세팅을 조금 해놓고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쵸? 뭔가 프로그램 활용을 좀 잘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프로그램 가지고 계시는 프로그램 활용을 잘하면 좀 수월하게 우리가 청구를 하고 좀 심사를 했을 때도 조정이 덜 되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프로그램 기능 활용을 좀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청구 버튼이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이 임플란트 홀 충전이라는 거 하나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만들고자 하는 위치를 어디에 만들겠다. 라는 거를 하나 임의적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거기 인근에 있는 우리가 관련된 버튼 하나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지하에다가 우리가 그 옆에다가 하나 만들 거라고 이제 임의적으로 장소는 거기에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인근에 있는 거 뭐 충전 1이나 충전 2, 요 버튼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시면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 요 세팅할 수 있는 창에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는데 요 버튼명에서 우리가 새로 밑에 보면은 새로 입력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새로 입력을 누르시고 버튼명이 그럼 아무것도 안 나오게 뜨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내가 뭐 만들고자 하는 이름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홀 충전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상병하고 보험 구분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세팅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홀 충전했고 그다음 상병명은 T85.6으로 맞췄고 보험 구분 보험으로 맞춰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 활용에 보면 그 매뉴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면서 참고해서 아 저런 기능이 있구나 정도로만 지금은 들어주시면 되고요. 한번 프로그램 회사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매뉴얼을 하나 다운받아서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세팅은 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나 이거를 하시다가 데이터를 어딘가에 이렇게 날려버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백업은 해놓고 진행을 하시는 거 꼭 먼저 백업하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세팅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수가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검색에서 충전에 들어가는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 하겠죠. 그래서 직천은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일면으로만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와동 형성 일면 어떤 재료로 때우든지 충전료에 관련된 거 그래서 지하 충전료 일면 지하의 재료 요 세 가지를 세팅을 하고 연마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연마까지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업데이트된 기능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기본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옆에 보면 이제 추가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정보에 들어가면 내역 설명까지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홀 충전이라는 거 굳이 매번 넣지 않더라도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내역 설명이 자동으로 계속 들어가게끔 해놓기 때문에 삭감되거나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것들을 한번 작업을 또 덜 하게끔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저는 요것도 한번 참고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 설명에 이렇게 임플란트 홀 충전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또 뭔가 변경했기 때문에 저장이라는 거 꼭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고 이제 나오면 이렇게 임플란트 홀 충전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GR 충전은 우리가 상병이 거의 우식과 관련되거나 마모와 관련된 상병으로 바꿔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 충전을 할 때는 또 상병을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좀 덜고자 저는 이렇게 버튼을 좀 만들어서 하는 것들을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내역 설명과 함께 자동으로 상병 세팅이 되고 이렇게 청구 내역들이 들어가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한번 세팅하는 것들은 한 번씩 해보시면 되는데 반드시 전에 꼭 설명을 드렸지만 백업이라는 거 꼭 진행을 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은 조금 설정하거나 세팅하는 거는 만져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기능을 좀 많이 알고 계시면은 차후에 심평원에서 나중에 자율점검이나 저렇게 사후관리에서도 좀 제외되거나 혹은 심사 조정되는 것들로 인해서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한 번씩 이런 새로운 기능들을 익혀보시면은 청구하실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자, 1차 시강의는 이걸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